네, 1월 24일 월요일장 마감됐습니다. 오늘 시장 정말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여러분 끝까지 힘을 내서 내일장 대비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은요,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께서 저희를 도와주시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오늘 정말 하락한 종목들이 워낙 많았었기 때문에 네. 우리 시청자분들 내 종목 정말 괜찮은 걸까 궁금한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거든요. 저희가 또 마지막 순서로 유튜브 종목 상담이 있잖아요. 네. 네, 저희가 마지막 순서로 우리 시청자분들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매일경제TV에 댓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김민수 대표님께서는 내일 시장에 공략해보면 좋을 만한 종목을 어떤 종목에 주목하고 계실지 공략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부터 열어볼게요. Life is good 남겨주셨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런 장에서 관심주가 필요할까요? 네. 예, 우시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네. 그래도 네. 희망은 찾아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원래 인생은 회전목마인데 네, 회전목마를 쓸 수가 없다 보니까 네. 영어로 못 쓰겠습니다. 그래서 Life is good 하면은 모 회사의 그 로고죠. 네.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이렇게 L과 왠지 G를 딴 LG 관련된 종목일 것 같은데 맞을까요? 뭐 다 아시는 걸로 알고 네.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그래도 그나마 대형주 쪽에서 여러 종목들 있겠지만 네. 추세를 그래도 좀 잘 버티고 있는 대표 주자가 아닌가 싶어서 LG전자 오랜만에 대형주 잘 말씀 안 드리는데 네. 오랜만에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네. 추세를 잘 버텨주고 있는 대형주다라고 이렇게 LG전자를 오늘 공략주로 소개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투자 포인트 짚어볼까요? 네, LG전자면은 보통 저희 인식이 그렇죠. 스마트폰 하다가 잘 못 돼서 이제 사업부 정리하고 네. 작년에 그거 가지고 또 LG전자는 또 LG화학 그 에너지 솔루션이죠. 그때 나왔던 화재 이슈와 함께 또 충당금 쌓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손이 안 가던 대표적인 회사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뭔가 열심히 일하고 있다라는 쪽에서 봤었을 때 일단 첫 번째로 눈에 띄는 거는 적자 사업부 정리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렇게 알터니가 빠지면은 임플란트 해야 되네요. 네, 예, 알터니가 빠지면 좀 더 슬림화되지 않을까.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게 스마트폰 사업부가 해체가 되고 정리가 되면서 이를 다 덜어내고 구조조정한 게 아니라 이 사업부를 어디로 갔는지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겠죠. 근데 이 부분을 전장 쪽과 관련돼가 즉 기존에 쓰던 스마트폰 사업부의 어떤 그 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런 뭐 OS 담당하던 이 전반적인 쪽을 다 전장 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전장의 또 중요한 소프트웨어를 담당하는 쪽으로 특히 스마트폰이나 전기차나 똑같은 IT 기기입니다. 작고 크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서 변화를 이끌겠다는 관점 쪽에서 나오는 방향성들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나왔을 때 여전히 그에 따라서 나오는 폭스바겐 쪽의 전기차에서도 LG전자의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적인 흐름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여러 가지 역할을 좀 하겠죠.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일단 뭐 TV 하면 LG인가요? 그렇죠. 네. 가전은 요즘 또 인기가 좋죠. 네, 뭐 꼭 그렇게 얘기를 드리면 저는 엄마한테 혼나고요. 네, 뭐 물론 다른 브랜드를 쓰시긴 하지만 그래도 가전 쪽은 또 꽉 잡고 있죠. 그런 쪽에서 아마 이 전장 부분이 얼마나 커지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수주 잔고가 한 60조 원 가까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물량은 채워 있는데 이게 출하가 되기 시작하면서 매출로 잡히겠죠. 근데 아직까지 전기차 관련된 쪽에 여러 가지 쇼티지가 나오고 하다 보니까 아직도 원활하게 나오지 못하는 관점 쪽에서 약간 딜레이가 있는데 이게 확인되기 시작하는 게 아마 한 상반기 좀 넘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좀 속도가 난다라고 했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그거겠죠. 오미크론 이쪽에 대한 변수가 좀 사라지게 되면 무엇보다 빠르게 출하량 개선되면서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쪽에서 기대는 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자회사로 보여지고 있는 VS 사업부, 이 전장 사업부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 뭐 계속 기대를 할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눈여겨볼 수 있는 게 LG가 자율주행차를 공개한답니다. 이거는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딱 사진 한 장만 나와 있는데 문이 이렇게 열리고 거기에 무슨 그 응접실처럼 딱 돼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타고 기사 내용이 이거 타고 캠핑 가면 되겠네. 네, 자율주행차 그 안에서 그냥 거의
레저로 즐기다가 딱 캠핑장까지 가겠네요. 자율주행이다 보니까. 네. 근데 이거를 2월 10일 날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이 LG 옴니팟이라고 하는데, 옴니라는 브랜드는 예전에 스마트폰 쪽에서 좀 안 좋은 기억이 아마 다른 쪽에서는 있을 겁니다. 삼성 쪽에서는 있었던 브랜드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쪽에서 변화가 나오게 되면 우리 전장 맞다라는 쪽으로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올해 나오는 실적만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주가가 PR 기준으로 선행 PR 7.5배입니다. 많이 안 비싸죠. 그러다 보니까 성장하는 거에 비해서 아직 주가가 덜 비싸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 그리고 또 지금 시점 쪽에서는 한 번쯤 관심 가져야 될 대형주가 아닐까라는 쪽에서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매수가는 13만 원대 초반 정도로 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림은 차트는 안 나오고 있는데, 차트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우, 예, 빠르시네요. 예, 바로 얘기하면 나오시는군요. 저는 안 해주시는데. 네, 그래서 지금 추세가 한번 시도를 했다가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이어지고는 있지만, 약간 중요하게 쌍바닥 비슷한 냄새도 좀 나고 있죠. 네, 그래서 네. 여기서 어느 정도 지지가 턴하게 되면 다시 아직 박스권이야. 박스권 상단부 또 시도할 수 있어. 라는 쪽에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지난 고점 때까지 열려있는 한 17만 원대까지 좀 높이 잡아봤고요. 손절가는 11만 5천 원대로, 지난번 박스권 하단부 깨지면 그때는 이제 손절 대응 쪽 이쪽으로 보시면서, 그래도 추세 크게 회선 안 받은 대형주다라는 관점 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공략주로 LG전자 소개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17만 원, 손절가는 11만 5천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주가 아니라 이번 주장 투자 포인트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FOMC 회의가 있고 또 우리 국내 증시에는 또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일이 있는데, 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대응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음 주는 설인데요. 네. 그래서 이번 주 내용이 상당히 월말로 1월 말로 들어가 있고 이슈들이 무지 많죠. 그니까요. 네, 이번 주 일정 정리하다 보니까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얘기 드리긴 좀 힘들고, 그래도 저희 매경에서 잘 정리해 주시죠. 네,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몇 가지만 꼽는다고 하게 되면 뭐 FOMC 회의, 네. 이제 수요일 날 발표하게 되면 저희는 목요일 날 영향을 끼치겠고요. 게다가 FOMC 회의에서 지금 시장은 진짜 험악하게 나올 것이다라는 걸 대비하고 있는 상황 쪽에서 네. 그렇게 험악하게만 안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좀 안정받지 않을까요? 네, 그런 쪽의 흐름을 바라보되, 그건 너무 또 낙관적인 거라고 하게 되면, 게다가 또 LG에너지 솔루션이 같은 날 또 목요일 날 상장이 되다 보니까 그때 또 유통 물량 별로 없는데 쏠림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물론 시총 뭐 2, 3위권에서 움직이는 거 뭐 좋은 거로 탄생했다라고 하기에는, 나머지는 그러면 기존에 있던 어떤 펀드들도 나머지 다 정리하고 그쪽으로 가야 되죠. 네. 여기서 지금 나오는 리포트를 봤었을 때 가장 많이 줄여야 되는 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래서 1위, 3위권에 있는 쪽을 2위가 들어오다, 만약에 2위권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쪽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간 좀 영향은 받겠죠, 지수도. 네, 그래서 지수 자체보다 기존 종목들이 좀 영향을 받겠죠. 이럴 가능성도 있다는 거 좀 염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더 중요한 거는 실적 발표입니다. 또 이런 때 작년 연말 기준에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되면 이거를 그냥 그런가 보다, 뭐 작년에 장사 잘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올해는 특히 실적에 대한 변화가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의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가져가는지에 대한 IR 관련된 부분들 꼭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볼 게 너무 많네요. 그러면 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뭐 정신없이 계속 왔다 갔다 하겠죠. 네. 근데 트레이딩을 하는 입장에서는, 또 시장에서 그래도 변동성이 커졌을 때 입장은, 그래도 이런 시장에서 지수는 밀려도 주가는 하락해도 그래도 이게 여기서 벗어나기 시작하게 되면 실적 좋은 회사들은 분명히 반응할 거야 라고 하는 여러 가지 공부를 통한 이런 확신이 있다고 하게 되면, 그래도 이를 기회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그런 종목 중심으로는 비중을 늘리는 게 맞겠다라는 쪽에서 아마 지금 포커스는 IT 쪽으로 맞추셨으면 좋겠고요. 그 네. 외에 또 몇몇 뭐 의류 섹터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종목들도 있는데, 이런 쪽에서도 하나씩 확인하시면서 그래도 기대 요인들은 있다라는 쪽에서 변동성 근거를 활용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목요일을 좀 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실적 기대감이 있는 개별 종목에 한번 집중해보자고 투자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에서 핫했던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알아야 또 내일장 대비 전략을 세울 수 있으니까요. 오늘 시장에서 핫했던 10개 종목들 키워드부터 열어보겠습니다.
반도체 대장, 그리고 게임주, 그리고 코로나19가 각각 1, 2, 3위에 자리를 했고요. 오늘은 또 신규 상장 모멘텀도 있고 음식료, 그리고 육개주, 건설주가 이렇게 자리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10개의 키워드 중에서 오늘 어떤 키워드 가장 좀 핫하셨다고 생각하나요? 네, 오늘 또 종목들을 일단 너무 부정적으로 안 보려고 했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된 마당에 여기서 스탑 종목들 주르륵 드리는 거는 예의가 아닌 것 같고 시장에 대해서도 너무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닐 것 같아서 대부분 다 고루 드렸습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다면 네네. 힘내자라는 차원에서 네. 그런 쪽에서 말씀드렸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힘을 내서 어떻게 10개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자리를 했을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 장이 안 좋아가지고 파란불이 곳곳에 이렇게 눈에 띄는데요. 그럼 자세하게 특징된 종목 김희수 대표님의 고엔스탑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뭐 다 고를 주셨다고 하는데 그래도 저희가 한번 구체적으로 투자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위메이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6% 가까이 하락 마감했는데요. 게임주들 오늘 굉장히 많이 하락했어요. 어떻게 내일장에서는 반등 나올 수 있을까요? 저한테 게임주 위메이드를 말씀하신다고 하게 되면 별 똑같겠죠. 그냥 고루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시장이 안 좋아서 약한 건지 아니면 위메이드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지금 펀드멘탈과 관련된 쪽에서 큰 위협이 있는지 물론 최근에 논란이 많이 됐던 거에 대한 대표적인 위믹스 발행을 회사가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처분해서 현금을 챙겼다라는 쪽에 대한 얘기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만약에 진짜 안 좋은 케이스는 그거 챙겨가지고 임직원이 맘대로 썼다 이게 가장 큰 문제겠죠. 근데 이를 통해서 어느 정도 썬데이 토즈라는 회사를 인수하기 위해서 활용하고 이를 또 생태계를 키우기 위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변화들은 아직까지 크게 훼손된 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코스닥 시장 유독 약하고 거기서 나오고 있는 또 관련된 종목들 대표적으로 게임 메타버스 며칠 또 버티다가 다시 흔들리는 관점 쪽에서의 변화가 아니었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게다가 또 지난주까지 동향을 보게 되면 게임 메타버스 ETF 쪽에 자금이 많이 들어옵니다. 네. 보니까 한 200억대씩 한 이틀 정도 들어왔더라고요. 이런 쪽의 기조를 보게 되면 이번 하락할 때 또 기회로 삼자라고 생각하는 이런 여러 가지 자금들도 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시장의 안정이 우선이겠죠. 그리고 거기서 지금 만약에 본격적으로 좀 어떤 펀드멘탈이 훼손됐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가 이렇게 나오지 않겠죠. 하락 속도가 좀 더 가팔랐겠죠. 근데 지금은 버티려고 하는 흐름들도 만만치 않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지금은 여전히 회사의 계획대로 이어지는 이 생태계를 계속 늘려가느냐라는 쪽으로 바라보셨을 때 최근의 이슈들은 뉴스들은 계속 그쪽에 걸맞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 시장의 흐름들 좀 잘 이기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위메이드는 버텨주려는 모습 보이고 있다라고 그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게임주를 비롯해서 성장주들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잖아요. 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포트안에 분명 이 성장주들 담겨져 있을 거란 말이죠. 네.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까요? 단기적으로는 미국 시장의 나스닥 기술주와 함께 많이 타격 받으셨겠죠.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일단은 지금 단기적으로 낙폭 과대했던 부분들은 시장 안정받게 되면 충분히 돌릴 수는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래서 V자식으로 쭉 올라가기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금리가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금리가 정상화되는 기조 쪽으로 나왔을 때는 아무래도 기존에 바라봤던 저 고점까지 가기에는 좀 그건 아닐 수 있겠다는 쪽에서 반등이 나오게 되면 어떤 저항권 쪽에 들어왔었을 때 주가를 또 어느 정도 좀 정리했다가 다시 저가에 재매수한다든가 이런 어떤 좀 운용의 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성장주에 대한 전략까지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특징된 종목 고엔스탑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음은요, 일동제약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24% 넘게 상승 마감했는데요. 경구용 치료제 임상 이상 소식에 주가 상승했습니다. 지금 환자 한 분이 등록을 마치고 현재 투약 중이라고 그런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내일은 더 오를 수 있을까요? 일단 내일 장중에는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어도 계속 가기가 조금 힘들지 않을까 하는 쪽에서 일단 스탑 드리겠습니다. 물론 일동제약의 이 관련된 내용들을 모르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약간 위축되다 보니까 한 번에 이런 뉴스와 함께 강하게 반전 매수가 들어왔는데 지금 패턴을 보게 되면은
약간 고점과 저점이 이런 채널권 쪽으로 하향되는 구조죠. 오, 네. 그러니까 고점이 낮고 저점이 낮은 구조로 나오고 있다는 쪽으로 봤을 때 지금 나오는 거래량과 만약에 오늘 거래량이 진짜 폭발적으로 나와서 앞에 거래량을 다 잡아 먹었을 정도로 강했다고 하게 되면 모르겠는데 아마 지금 이 패턴은 뉴스와 함께 나오는 어떤 정도의 어떤 시장이 좀 정체가 되다 보니까 나오는 변화가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만약에 내일 시장이 또 미국 시장이 하락해서 또 좀 시장이 위축돼 있다고 하게 되면 이런 오늘 강했던 종목들이 또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쪽에서 시장이 약했을 때 강한 종목은 반대로 시장이 안정을 찾게 되면은 그 매수자가 또 실종돼 버리죠. 그러다 보면 다른 쪽으로 다 분산돼 버리죠. 네. 그랬을 때 그럴 가능성을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종목을 너무 무리하게 대응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혹시 오늘 사서 매수로 넘어가신다라고 하게 되면 장중에 내일 한번 오전 중에라도 강하게 한번 움직이는 쪽에서 어느 정도 한번 수익 실현하고 다시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동제약 한 번 더 갈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스탑 의견 주셨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뭐 줄어들만 하면 다시 증가하고 이래가지고 네. 다시 또 코로나19 테마주들이 부각받고 있거든요. 리오프닝 섹터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지금 분위기로는 지금 오미크론 정도는 감기 수준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이제 그래도 지금 현재 저희 집계상으로는 다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약간 이제 과도기 국면인 것 같은 상황들이고요. 여기서 이제 빠르게 만약에 좀 안정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방역 체계가 이제 오미크론이 거의 풍토화, 그러니까 감기 수준 정도 쪽으로 이제 떨어지기 시작한다고 하게 되면 그때는 바로 이제 여러 가지 일상을 회복하려고 하는 기조가 나오기 시작하겠죠. 근데 개인적으로 그렇게 오래 안 걸릴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뭐 7,000명대 환자 수 조금 있으면 10,000명 간다 그러면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겠죠. 네. 당장은 변화가 없을 텐데 그런 정책적인 변화와 이런 또 특히 가장 중요한 거는 중증 환자 수가 빨리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떨어지고 생각보다 7,000명대 뭐 이렇게 환자 수는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중증 환자나 이런 심각한 타격이 없다는 쪽으로 알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그때는 정부도 준비를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는 서서히 준비를 하되 일단 동향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리오프닝에 대한 전망은 그렇게 뭐 오래 걸리진 않지 않을까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종목으로 K옥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따상 갔어요. 야,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도 따상 성공했는데 내일 좀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상한가인데 더 와야겠죠. 네,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그냥 고로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예, 여기다가 특히 지금 K옥션과 서울옥션 우리 옥션으로 얘기하는 두 대표 주자가 이 두 회사가 지금 미술품 경매 쪽에서는 거의 90%가 넘게 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쌍두마차인데 거기서 나오는 프리미엄은 서울옥션은 보다는 그래서 K옥션이 새로 상장하다 보니까 조금 더 메리트가 높다는 부분들 특히 가장 먼저 온라인 경매 시스템은 먼저 구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변화, 뭐 K오피스라고 하는 또 여러 가지 메타버스 환경에 대한 변화 이런 것도 생각하게 되면 조금 더 무게를 두되 만약에 시장이 또 내일 같은 경우도 뭐 좀 취약한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네. 또 여기서 더 강하게 또 내일도 상한가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쪽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내일 정도까지는 이용을 할 수 있대. 거기서 나오는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챙길 건 챙기자라는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K옥션 고의견을 주셨는데 서울옥션이 서울옥션보다는 K옥션이 조금 더 낫다 뭐 그런 의미이신 거예요? 지금 현재는 그렇고요. 지금 현재? 조금 있으면 네. 이제 부산 옥션이 낫겠. 예, 죄송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미술품 경매 시장 일단은 K옥션이랑 서울옥션이 거의 과점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네.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부산 아마 옥션. 예, 부산 옥션 나올까요? 부산 옥션 뭐 전국에 다 이제 나오겠네요. 예, 근데 여기서 봐야 될 첫 번째 흐름은 이제 이런 미술품 경매 시장도 아무래도 이런 유동성과 연결을 시킨다고 하게 되면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그전만큼 기대 수익률이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아마 과거에 보여줬던 이 옥션 이 경매에 대해서 강렬한 모습들은 조금 식을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좀 감안하시면서 바라보시되 하지만 이런 K옥션이나 서울옥션이 새로운 쪽을 창출하고 있죠. 메타버스를 비롯한 NFT를 활용한 옥션으로 또 장을 넓힌다라고 하게 되면 판이 커지게 되겠죠. 이를 얼만큼 또 키워가느냐는 다음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기존에 하던 본 사업들이 위축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걸 염두하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K옥션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특징된 종목 코인스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요, 팜스토리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11% 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이렇게 세계 식량 가격 상승 우려가 지금 있는데요. 맨 처음에 이제 방산주들이 상승했잖아요. 지금은 또 이런 팜스토리 같은 종목들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내일은 어떻게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일단은 스탑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지금 오늘 부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지금 기조로 보게 되면 아마 나오고 있는 변화, 지금 주가도 나오고 있죠. 네. 한 번에 지난 매물대와 흐름들을 다 돌파를 하는데 좀 약합니다. 그만큼 매물대도 만만치 않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다는 거 다 알고 있죠. 이 상황에서 진짜 마음을 굳게 먹고 그런 강한 액션들이 서로 나올까요? 전 세계가 또 다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이거는 만약에 이런 큰 악재는 만약에 이게 뭐 어떤 좀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졌다라고 하게 되면 진짜 뭐 전쟁이 발발했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은 오히려 제 생각으로는 초반에 많이 밀렸다가 돌아올 것 같습니다. 반등할 것 같습니다. 악재가 노출됐던 관점.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 쪽에서 새롭게 변화가 들어갔으면 모르겠는데 지금은 알고 있는 재료가 노출됐을 때, 알고 있는 악재가 노출됐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라는 부분들은 오히려 반대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보고 있고요. 게다가 또 지금 식량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부분들은 뭐 다 유가나 원자재 가격들이 다 올라가죠. 그런 상황들인데 약간 일단 유가는 주춤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고물 가격들도 올라가다가 약간 정체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쪽에서 이런 팜스토리 같은 이제 사료 업체들은 이 가격들이 곡물가가 올라갔을 때 전이하기가 가장 좋죠. 그래서 좀 변화는 이끌어지고 있는데 오늘 또 하나 주가에 영향을 줬던 거는 AI 발병이죠. 이게 또 가능성 있는 AI가 좀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서 변화가 나오는 부분들도 있어서 다 모든 게 복합됐는데 종가가 고가식으로 강하지는 않다는 얘기는 매물 압박도 좀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오히려 만약에 내일 장중에 한번 또 약하게 시작했다가 약하게 좀 움직였을 때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과정은 나온다고 하더라도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이슈를 가지고 더 강하게 갈지는 아직은 모르겠다는 관점 쪽에서 지금 스탑을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팜스토리는 악재에 대한 우려가 이미 선반영됐기 때문에 주가에 선반영됐기 때문에 스탑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럼 우크라이나 정세 불안에 따른 인플레는 더 심화될까요? 네,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인플레에 대한 기대 심리가 좀 최고조로 달하는데 거기서 한몫 더하는 게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죠.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되게 되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거는 유가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리포트에서는 알루미늄 가격을 봐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이게 뭐 어떤 전면전으로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국지전 정도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약간 정치적인 의도가 뭐 러시아도 있고 뭐 이런 쪽에서 좀 나오는 흐름이다 보니까 거기를 염두를 하게 되면 아마 지금 나오는 부분들이 뭐 폭발적으로 더 원자재 가격을 상승시키는 쪽으로 나가진 않지 않을까로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팜스토리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럼 10개의 종목들 코인스탑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동제약 스탑 주셨고요. 맥스트 스탑, 그리고 팜스토리 스탑 의견 주셨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이렇게 고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시청자분들 종목 상담 도와드려야 하죠. 네, 도와드려야죠.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올라왔을지. 먼저 원티드랩입니다. 36,000원에 10% 매수하셨는데 추가 매수해도 되나요? 라고 여쭤보셨어요. 그리고 맥스트 저희가 아까 스탑 의견 주셨는데 네. 그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일단 원티드랩과 맥스트 LG전자는 감사합니다. 보셨고요. 원티드랩과 이제 맥스트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제 원티드랩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가격대 추가 매수해도 되나요?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런 회사도 지금 시장에서 관점들은 이제 플랫폼 업체 그리고 또 바라보고 있는 어떤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업체 같은 경우는 그동안 너무 고퍼를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일괄적으로 다 부담이 된다는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이제 최근에 나왔던 종목 중에서 뭐 엠로라든가 이런 원티드랩 같은 경우는 각자 맡은 바 분야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는 회사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관점 쪽에서 추가적인 어떤 실적의 성장성은 열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때문에 같이 이런 흐름으로 주가가 밀린다라고 하게 되면 기회원들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아마 매수가보다 조금 벌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관점으로는 지난 저점대 부근이 23,600원대 정도로 돼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잘 모르겠고 그 정도까지는 안 밀릴 것 같고요. 아마 한 27,000원대 밑에 27,000원대 부근 정도까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 비중을 더 모아가서 근데 이거를 한 번에 모아가신 게 아니라 네. 조금씩 모아가서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매매할 때 그냥 지금이 저점인 것 같아 덜컥 이거보다는 지금이 저점이 아닐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하시면서 조금씩 담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일단 비중은 늘려가시면서 네. 다시 한번 지금 매수했던 가격대에 대한 박스권 하단부는 또 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건 시장이 안정돼 있을 때 문제인데 이거를 해야 될 쪽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을 가져가게 되면 오히려 지금 해야 할 만한 종목이다. 실적에 대한 흐름들은 올해 꾸준히 나올 수 있겠다는 쪽으로 바라보시면서 대응한 게 더 좋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두 번째 맥스트는 오늘 지금 주가가 급변하게 나오기 시작한 게 유상증자 관련된 얘기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유상증자로 인해서 좀 희석되는 과정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지금 매수가가 65,000원대 정도인가요? 예, 63,000원이요. 63,000원대다 네. 보니까 최근에 올라갈 때 따라가셨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상증자로 나오는 여러 가지 효과를 봤었을 때는 조금 약간 부담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생각해봤을 때는 아마 한 55,000원대에서 6만원대 부근 정도까지 다시 반등이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비중을 줄이는 쪽이 맞지 않나 싶은데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 주가가 더 벌어져서 유상증자를 받을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면 그거는 차라리 받는 게 나을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은 지금 관점 쪽에서 오히려 반등을 더 빨리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비중을 좀 축소하시는 게 더 맞지 않나라는 쪽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원티드랩과 맥스트 도와드렸고요. 계속해서 다음 종목 상담 도와드릴게요. 두산중공업 21,000원 계속 떨어지는데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많은 분들이 역시 지수가 좀 떨어지니까 네. 추가 매수에 대한 의견을 좀 많이 여쭤보시네요. 다음은 CN투스 성진. 이틀 만에 마이너스 8포인트 반등 기다려도 될까요? 라고 여쭤보셨어요. 네, 지금 일단 두산중공업과 CN투스 성진을 보게 되면은 네. 두산중공업은 최근 들어서 약간 좀 묵직하게 나오기 시작하죠. 대표적인 일단 지금 이제 원전 관련된 쪽의 얘기도 나오고 이때 또 한번 크게 충격받고 또 자본금 관련된 쪽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주가를 바라보기에는 그렇게 편치 않은 상황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기점으로 봤을 때 뭐 거의 지금 주가는 시장하고 거의 똑같이 움직인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런 때 가장 또 대형주나 여러 가지 종목들을 눈여겨 보셔야 될 게 이런 식으로 거의 아마 최근에 종목들이 거의 다 이럴 겁니다. 음봉식으로 주르륵 밀려가면서 시장과 같이 약세 쪽을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노출돼서 뭐 가만 보게 되면 계속 하락할 것 같죠. 근데 이런 쪽에서 한번 반전이 조만간 나오리라고 생각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반전이 나왔을 때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를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가격대쯤 그러니까 즉 약 한 2만 원대 부근 정도까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두산중공업에 대한 아직까지 자본금 조정과 또 실적 확인이 여러 가지 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뭐 두산 밥켓이나 이런 쪽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오히려 한 2만 원대 근처까지 오게 되면 줄이시는 게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적으로 살짝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 CN투스 성진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한번 이제 정신이 없게 움직였네요. 한번 이때 리포트가 한번 나오면서 그래도 지금 필터 쪽이죠. 이쪽과 관련된 쪽에서 긍정적인 모습들 나오다가 최근에 다 빠진 상황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기로는 CN투스 성진의 실적이나 이제 성장성 대비해서는 그렇게 크게 위축된 건 없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지금 매수가가 얼마 정도 되시죠?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많이만 안 벌어지셨으면 좋겠는데 네, 이틀 전에 매수하셨다고. 이틀 전에 하셔가지고. 매수하셨으면 한 요 정도쯤 되겠네요. 네. 이 정도면 빠져나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 7,000원대 근접 정도까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좀 짧게 대응하고 보시되 아마 이런 패턴 쪽으로는 어느 정도 물량이 확보되고 한번 주가가 한번 꿈틀거렸다가 다시 한번 출렁이면서 패턴을 맞춰가야 그 정도에서 어느 정도 변화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최근에 사셨던 거 반등 나왔을 때를 잘 노리셔서 이를 좀 빠져나오시고 다시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CN투스 성질은 반등이 들어오면 그때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의견 주셨고요. 또 두산중공업은 추가 매수보다는 2만 원대로 반등 나오면 좀 비중을 줄이시는 게 좋겠다고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CIS입니다. 17,700원의 비중 25%고요. 또 신세계
31% 네.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셨어요. 네, CIS와 신세계 다 한번 보게 되면요. 네. 네, CIS 같은 경우 최근 들어서 또 그래도 2차 전지 쪽의 장비주다라는 쪽에서 상당히 강하게는 아니었네요.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네요. 그래서 한번 움직였다가 최근 들어서 주가가 좀 무겁게 오늘 또 많이 무겁게 이어졌던 부분들이고 뭐 그냥 코스닥 시장의 분위기를 그대로 다 노출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런 흐름들 쪽으로 봤을 때 그렇다고 지금 CIS 같은 경우는 또 한때 뭐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뭐 장비 쪽도 뭐 연결이 됐던 부분들은 있는데 그거 빼고도 지금 현재 쪽에서는 약간 이제 이런 패턴으로 나왔을 때 아직 지난 저점 때와 관련돼서 여유는 살짝 있지만은 불안불안하죠. 근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한 번 더 밀리게 되면은 내일 만약에 개파락이 나오게 되면 이를 메꾸러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아마 16,000원대 정도 이상으로 다시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는 조금 비중을 줄이시거나 정리하는 쪽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 근데 또 조금 변수가 있는 게 만약에 LG에너지솔루션이 강하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또 이런 장비주나 그 전에 움직였던 종목들이 다시 그를 바라보고 한번 또 강하게 더 움직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됐었을 때 아마 다시 지난 고점권 역대 흐름들까지도 또 추가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장비주 같은 경우는 LG에너지솔루션을 계속 체크하시면서 같이 이런 매기가 또 이어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약간 숙제를 남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은 신세계고요. 비중이 31% 되셔가지고 네. 이 비중 괜찮은지 그리고 신세계에 대한 전망까지 여쭤보셨어요. 네, 신세계는 또 최근에 나왔던 이슈 뭐 여러 가지 또 정용진 부회장의 어떤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네. 같이 타격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막상 이제 신세계의 실적과 관련된 부분들 쪽에서는 최근에 작년 4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꽤 괜찮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백화점 매출 그렇게 크게 안 꺾였고 본격적으로 또 약간 위드 코로나로 가려다가 좀 흔들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반영하게 되면 지금은 반등은 나올 수가 있긴 있겠는데 하지만 이런 신세계를 비롯해서 유통주의 가장 큰 핵심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오프닝이 어떻게 변하느냐라는 쪽으로 변화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기점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기다려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아마 그런 오미크론이 약화가 되면서 나오는 리오프닝 쪽으로 움직였을 때는 그래도 기지개를 펼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일단 저항은 지난 고점대 정도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추가 매수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금 아직 그렇다고 뭐 많이 밀린 것도 아니고 아직 정책기관 쪽에서 일단 정책적인 변화나 또 코로나19 동향들을 살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신세계까지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요. 신성 델타테크 19,300원에 20%고요. 풀무원입니다. 네. 17,360원에 매수가 근처 왔는데요. 뭐 더 오를까요? 라고 여쭤보신 것 같아요. 네, 네, 뭐 여러 가지 웃는 모습, 예. 네. 앵커님 닮으셨네요. 앵커님처럼 감사합니다. 화나시네요. 예. 신성델타테크랑 풀무원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신성델타테크를 보면은 거의 유사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한때 LG에너지솔루션과 가장 또 가깝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나라 M&D랑 같이 많이 움직였던 종목인데 기대감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죠. 그만큼의 실적을 보여주느냐의 흐름에 따라서 조금 약간 바뀐 상황들인 것 같은데 지금 기점으로는 마찬가지로 아마 박스권 하단부 여기서 매수를 하셨네요. 네. 박스권 하단부를 깰 정도는 아니라고는 생각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이제 매수세가 모이는 과정들이 좀 확인돼야 되겠죠. 근데 아마 일단은 17,500원대 정도. 그러니까 지금 개파락이 나오면서 이어졌던 가격대 부분 정도가 일단은 지금 강한 저항선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를 올라가는데 좀 저항이 심하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좀 비중을 줄이시든가 좀 대응을 좀 정리 쪽으로 가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쪽에서 지금은 아마 한번 반등은 시도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걸 좀 이용하자라는 쪽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풀무원 같은 경우는 그래도 오늘 음식료 업종들이 상당히 좋다 보니까 오늘 또 바로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풀무원도 북미 쪽에서 여러 가지 성과를 내다 보니까 나도 해외 쪽에서 성과를 내는 음식료 업체 이런 쪽으로 반응을 하는 것 같은데 하지만 지금 상당히 많이 저항대에 대한 부담이 있죠. 그래서 아마 내일 이를 또 바짝 올라섰을 때 그대로 매수세를 안고 그대로 움직일까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올라섰는데 좀 정체를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한번 비중을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거를 강하게 또 뭐 갭상승이나 이런 식으로 좀 강하게 올라간다라고 네. 하게 되면은 그때는 조금 기다리시되 아마 18,000원대 이상에서는 한번 파는 자리를 보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신성 델타테크에 이어서 풀무원까지 우리 시청자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내일장에서는 좀 빨간불이 켜지길 바라면서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